네, 얼마 전에 지난주죠. 조국혁신당에서 삼보일배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 그 국회의원 대변인단이 거리에서 삼보일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삼보일배 하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은 언제 나올지 조국혁신당 두 법률가 그리고 국회의원 모셔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차규근 의원님,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계신 이규현 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한 분인데 두 분이 함께 나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고 왔습니다. 예, 아니 삼보일배를 위원장님이 기획하셨어요? 제가 기획했다고 하면 또 인권 침해 문제가 있기 인권 침해? 때문에 기획하기보다 저희 제안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결의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대변인단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기획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정도 역할입니다. 그리고 실제 고생은 근데 직접은 안 했어요. 직접 하신 거 의원님이 삼보일배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뭐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말 국회 주변에서 그 눈비 오던 때에 할 때마다 전 진짜 온 가슴이 아팠거든요. 왜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진실규명을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변인단이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하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하면서 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빨리 지금 90일 넘게 이 길이 걸리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이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대한민국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지금 악화되고 있고 외교도 많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 빨리 선고길이 지정이 되어서 좀 결론이 파면 결론이 내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하면서는 좀 머리가 좀 이렇게 맑아지는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위원장님 왜 안 예. 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무릎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한 200번은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기자들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본인이 기획하고 왜 자기는 안 했어 이렇게. 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무릎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아서 그거 200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키 큰 우리 이규현 위원장보다는 진짜 이규현 위원장 키가 엄청 크세요. 아담한 제가 절하기에는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 구조상. 네, 신체 구조상. 알겠습니다. 지금 릴레이 만배를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제 1일차 진행해서 한 3,000배 정도 이게 진행이 됐고요. 오늘도 이제 12시부터 또 진행을 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만배는 일단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아마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당원분들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배는 좀 당연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좀 바라건대는 만배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이 파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 거의 방송 주제가 2시간 내내 이제 똑같은 이슈를 다뤄야 되고 이 국면이 좀 지나가야 그래야 좀 새로운 이슈나 아이템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면되지 않으면 수사도 안 되고 그렇죠? 뭐 계속 알박기 인사하면서 경찰도 맡기고 검찰도 맡기고 뭐 다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 단식, 철야, 삼보일배 정치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조국혁신당에서 판단하시건데 이번 주 안에 파면 결정은 납니까? 뭐 이번 주 안으로 아니 기대 말고. 납니다. 진짜요? 뭐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뭐 지난주 내로 이렇게 뭐 결론이 날 것으로 뭐 예상은 하긴 했었는데 그 기대는 좀 벗어났고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결정 승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뭐 늦추지는 못하고 헌재도
이번 주 중으로는 뭐 날 잡아서 선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규현 위원장님은 정보 굉장히 빠르세요. 특히 법조 관련한 정보 엄청 빠르신데 예. 뭐 듣는 얘기 많으시죠? 분위기 어떠세요? 생각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좀 많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평의가 네. 계속 부지런히 진행이 됐고 조만간 이제 결론을 내린 판결이 임박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박했다. 예. 임박했으면 내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평의는 계속 이게 서로 네.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 판결이라는 건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냐를 뭐냐. 이제 표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판결이 임박했다는 건 이제 선고일 지정이 임박했다. 그렇다는 건 이제 공개도 임박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임박설. 네, 임박설이 제가 지금 한 3주 된 것 같아요. 아,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임박했는데 지금 매주 임박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좀 빠르게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게 늦어지니까 다들 답답하셔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17, 18일도 사실상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20, 21일인데 21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21일을 넘어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그널로 이해해야 됩니까? 큰일이 난 거죠. 예,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고. 큰일이 났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8분의 현명한 재판관들께서 신중하게 최선의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은 우여곡절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21일 이번 주 금요일을 넘어선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시그널인 것이죠. 예, 만약에 21일을 넘어선다면은 장기간 이 파면 선고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일이 넘어서면 장기간 표류한다. 결론이 표류한다. 표류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예. 4월 18일에는 두 분 재판관이 또 임기가 만료가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어쨌든 재판장님은 뭐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영배 재판관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미선 재판관 두 분. 네. 두 분이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께서 그 상식적인 판단 하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면 굳이 선고기를 잡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선고일이 지정된다는 것은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결론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이제 선고가 되지 않고 네. 이렇게 다음 주로 이제 미뤄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이번 주 중에는 될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됐는데 만에 하나 이번 주 중에 선고가 되지 않으면은 다음 주 중에는 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하기 힘든 저도 이기현 위원장 말처럼 네. 뭔가 상당히 기간 더 늦춰질 표류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고 좀 하여튼 이번 주 중에 선고되지 않은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박근혜 국정농단 때하고는 훨씬 더 간명하다. 그리고 전 세계인이 전 국민이 그 증거를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훨씬 빠르게 결정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구속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석방까지 된 마당이고 거기에 이제 사실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범에 해당하는 김성훈과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이 동시 등장을 하면서 국민들은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뭐 윤석열의 그 법기술에 의한 탈옥이라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탈옥이다. 예, 그 탈옥 때문에 법기술 탈옥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건 불안감이 갑자기 좀 이게 뭔가 증폭되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은 8부대 헌법재판관들께서도 아마도 그 내란 상황을 실시간으로 TV로 보고 계셨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겠죠. 전 국민이 봤으니까요. 다들 뜬 눈으로 밤을 지냈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실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만 그 절차적인 쟁점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적 쟁점이라는 게 뭡니까? 뭐 일사부재의도 있고 뭐 네. 그런 근데 일사부재의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투표 불성립으로 1차는 끝난 거고 두 번째에서 된 거 아닌가요? 장 기자님께서는 많이 그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잘 판단하시지만 또 이게 일부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좀 다르게 좀 생각하시거나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좀 더 이게 인권 친화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 인권이 왜 윤석열 피고인에게만 윤석열이 그렇게 그 각별한 겁니까 인권이? 다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차기근 의원님 예, 같으면 그렇게 예. 했겠습니까? 구속 취소 안 해줄 것 같은데. 절대 안 해주죠. 같이 뭐 재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같이 재판 받으잖아요. 기박이 사건으로 예, 끝내 무죄 받으셨지만 그렇게 왜 그 사람 앞에서만 법이 멈추는가?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열불이 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제대로 엄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은 사람들이 왜 윤석열만 하고서 이게 물음표가 있었던 그런 여러 지점들이 아마 결국에는 수사로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이 수사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자연인이 되면 그때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자연인이 되면 아무래도 네. 뭐 수사를 본격적으로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그때 또 내란 특검의 예. 통과 가능성 또 높아지고 하니까요. 검찰이 아니더라도 예. 내란 특검을 통해서라도 예. 그런 수사는 이게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의원님 사실은 국회 안에서 뭐 최상목 대행 뭐 등등 네, 그 네, 네. 여당 관계자들 많이 보실 텐데 자연인 됐어. 그러면 그날부터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바로 다 통과되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정권 교체가 되어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특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겪어본 바에 의해서 어떤 판단 드세요? 뭐 물론 뭐 정권 교체가 돼야 좀 더 확실하게 어떤 기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윤석열이 이제 자연인의 신분이 되면은 예. 기류 변화가 예. 뭐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최상목 대행 많이 보셨죠? 기재위 저는 때. 기재위라서 그러니까. 뭐 자주 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원래?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이 지경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뭐 보수적인 관료, 경제 관료. 경제 관료. 네. 그리고 이분이 인상이 좀 순한 편이에요. 뭐 별명이 짱구라면서요. 뭐 너무 머리 형태, 똑똑해서. 뭐 공세적으로 뭐 의원과 충돌하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래서 뭐 비교적 온건한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졌는데 지금 겪어보니까 작년 어떠십니까, 12.3 지금? 이후에 있는 상황을 보면은 깊숙하게 이 내란 행위 뭔가 좀 개입이 연루가 돼 돼 있는 게 아닌가. 내란 공범이다.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갈수록 하는 그 행위가 그걸 갖다가 더 이제 입증해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제가 어떤 사이세요? 법무부의 출입국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그 양반이 이제 그 기조실장으로 근무하고 사석에서는 뭐 형님 뭐 이렇게 뭐 제 대학 후배기도 하고. 심우정 총장이 의원님한테 형님. 형님 뭐 이렇게 뭐. 아우네. 심우정 아우.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고 뭐 인상도 좀 온건한 편이죠. 착하게 생기셨는데. 뭐 수사하는 스타일도 뭐 어떤 윤석열 뭐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하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의원님은 그러시던데요. 착하게 생겨가지고 더 나쁜 짓 많이 한다고. 심우정 총장이. 이분이 하는 거 보면은 그 12.3 그 계엄 밤에도 대검의 과장이 그 방첩사 대령과 통화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검찰총장의 지시나 성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적시하고 포기하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저는 그 밤이나 그 직전에 심우정 총장도 윤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심우정도 윤에게 전화 받았다.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검의 이제 과장도 그 밤에 방첩사 대령과 통화를 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어떤 내란 공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 방어하고 그거에 파헤쳐지는 것 갖다가 막기 위해서 예. 저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이규현 위원장이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그 위원장님 검사 몇 년 하셨어요? 제가 16년 했습니다. 16년. 예. 네. 한동훈보다 그 5년 덜 했네요. 한동훈 대표보다. 21년 했다면서요? 기수도 그렇고요. 기수도 그런가요? 예. 예. 근데 검찰은 지금 어떻게 내부 기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뭐 예전 같으면 검난을 일으켜도 10번도 더 했을 검찰이 너무 예. 조용하고 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즉시한 거는 사실은 임은정 검사님도 그거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제 조직까지 엿바꿔 먹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도 뭐 비슷한 인식이고요. 네. 이렇게 검찰에 정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 2,300명이 근무하는 2,300명 검사 근무한 검찰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결국은 뭐 고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쳤을 수 없는 조직이면은 이제 폐기 처분합니까? 그 기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해체하고 예. 근본적으로 다시 재건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조국혁신당의 네.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개혁안을 내고, 그러니까 기소청, 그 다음에 수사청 분리하고, 뭐 이제 이런 뭐 그건 나중에 저희가 좀 별건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예. 당장 중요한 것은 그 증거인멸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의원님 의심하고 있는 대목도 사실 이거 공수처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 검찰은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데 공수처는 왜 검찰을 압수수색을 못하는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가 조금 더 분발하고 네. 좀 뭔가 전향적으로 결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네. 야 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그렇죠. 석방해주고 네. 그다음에 항고 안 즉시항고권 포기한 부분에 예. 대해서. 근데 이게 특정인에 대해서 야 5당 대표의 다 연명으로 해가지고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아마도 건국 이래 최초일 것입니다. 아 건국 이래 최초입니까? 네네네. 통상은 이제 각 당이 이게 따로따로 고발을 하는 경우야 뭐 그래서 예. 고발장이 겹치는 경우가 있겠지만 예, 야 5당 대표가 다 이렇게 연명해가지고 예. 고발장을 갖다 특정인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예. 저는 처음 접해봤고 그 협상은 제가 담당했고 고발장 제출은 차 예.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예, 그 정도 무게감 있는 고발장이면 그래서 야당 전체가 그 고발장에 그 정도로 힘을 실어줬으면 공수처는 과감하게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예. 너무 뚜렷합니다.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권남용의 혐의가 너무 뚜렷한데 이걸 예. 왜 주저하고 안 하는 거냐? 예.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범죄 연루. 예, 아니 그거- 공수처. 공수처. 예, 공수처가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야 5당이 일치 단결해서 당 대표가 네네네. 연명해가지고 건국 이래 최초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압수수색 가고 다음날 압수수색 가요. 예예예. 저 같으면 즉시 하겠어요.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가서 하고 공수처가 살아있다. 1년에 200억씩 쓰면서 사건도 몇 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살아있다. 막 없애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공수처 없애라고 여당이. 그러면 아닙니다. 공수처 역할이 있다라고 수사할 것 같은데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야오당 네. 연명으로 이제 그 고발장을 접수하고 박범계, 박균태 네. 의원님 두 분 의원님과 제가 이제 공수처 차장 면담을 했습니다. 아, 예. 면담을 해서 뭐래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예.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좀 공수처 제대로 좀 수사를 좀 예. 해라라고 좀 강력하게 좀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유념하겠다 뭐 그 정도 원론적인 뭐 답변을 뭐 이렇게 뭐 하긴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유념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러니까요. 예. 검토하겠다. 그 그러니까, 말만 나오면 막 머리가 아파요. 예,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이제 내란으로 이제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는 국민들을 예. 생각해서라도 예. 공수처는 예. 바로 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경찰은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검찰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예. 검찰이 또 한다 또 안 한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 명만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명만? 김성훈, 이광호에 대해서 그 예. 신청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서울 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는 둘 다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게 기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권고효거든요. 권고.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그런 위원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근데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위원회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다 정도로 치부하거든요.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 둘 다 또 묵살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뭐 김성훈 한 명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이광우는 뭐 기각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그 기괴한 거예요. 이승만식 4.4.5입도 아니고 뭐 헌법재판관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셋인데 둘은 임의대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임명 안 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또 안 하고 버티고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들이 밥 먹듯이 위헌 불법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 대한민국 법치 사회가 맞는 겁니까? 이 이게? 나라의 뭐 시스템이 붕괴된 좀 그런 예. 느낌. 예. 자기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으면서도 헌법재판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야당에 대해서는 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거부권도 이미 뭐 오늘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데 하면 지금 8개를 넘어서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탄핵 결론이 어떻게 나도 승복해라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기 그리고, 모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당시 이제 어제 JTBC 저 보도 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서 일종의 이제 도주설이 퍼졌었잖아요. 1월 8일에. 예, 보도가 그때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갔다는 거고 지하 상황실을 둘러보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왜 갔을까? 이제 관련해서 안규백원이 도주했었던 게 맞다. 이걸 경호처에서 확인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 말고 모처에도 갔었거든요. 30시간의 도주. 그러니까 외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때도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지역을 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실도 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이거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 증거인멸이나 네. 도주 우려는 이게 내란죄는 사안이 네. 가장 중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형법에서 가장 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하는 대단히 드물거든요. 형법에서 그런 가장 중한 죄를 저질러 놨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그 자체로 그냥 추단이 되는 것입니다.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게 사실은 근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실을 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가 아닌가 싶고 굳이 왜 갔을까요? 외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고 버틸 만한 그 요새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남동에서 나와서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대통령실에서 농성전을 시작하기 위한 장소 그렇죠. 탐색이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본 것이 아닌가. 근데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를 보았네요. 그때 보면은 합참의 지하 벙커에도 갔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실제로 뭐 기숙이 불가해서 거기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가보고 이렇게 쇼핑을 다닌 건가? 또 뭐 이렇게 둘러봐도 아유 그래도 관저가 제일 낫네. 한남동이 제일 낫네. 여기서 버티자 이런 결론을 내린 건가요? 기본적으로 공적 마인드, 공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전혀 없는 양반이기 때문에 좀 탄핵 소추된 그 상황에서도 그 자기의 위치나 이 처지를 정확한 상황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그 끊임없이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한겨레 오늘 단독 보도를 보면 경호처에서 그 사령관들이 쓰던 비화폰을 원격으로 해서 삭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증거인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처에서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으면 수사기관이 왜 저는 제가 너무
너무 제가 순진한가요? 아니 지금 검찰이 각자 일을 하면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네, 일을 안 네.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월급 받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예. 이거 검찰이 그런 증거 인멸, 예. 어떤 혐의나 뭐 정황이 있으면 예. 거기에 대한 뭐 필요한 수사를 적극 하는 것이 검찰의 원래 임무인데 네. 오히려 지금 그걸 방조하고 도와주고 예. 한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이런 검찰 독재 정권의 그 민낯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이게 이런 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이렇게 내란 수계의 수하들이 네. 증거인멸을 막 자행하고 있으면은 특수본은 윤석열 그 사건에 대한 지금 공소유지 임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수사하고 정리해가지고 네. 사실은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일러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 영장을 발부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규현 판사도 그렇고 심우정 총장도 그렇고 이게 법원 검찰 내부에 그 있는 요소에 있는 몇 명이 짬짬이를 한 건가라는 의혹마저도 물론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겠지만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네. 사실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이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 절차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직무 배제됐는데 일주일 만에 법원에서 집행 정지해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쿠데타가. 예,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란의 쿠데타가 윤석열발 쿠데타가 끝나지 않고 대통령까지 되고 대통령에서 끝내 비상계엄을 하고 비상계엄을 한 다음에 38 석방으로 구속 취소로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의 일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걸 언제 끝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 진행되고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것만이 네. 근본적인 뭐 해결책인 거죠. 그러면 나라가 그러면 두 쪽 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그런 상태입니다. 자, 속보 들어와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8일째인데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 쇠약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 시민사회 의장단, 비상행동 의장단이 지금 열흘 넘게 오늘이 11일 차입니다. 네. 여기는 또 어르신들이 많아요.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 11일째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단 그리고 김경수 지사 그리고 대학생들 이렇게 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335 지금 의원단 전체가 단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투쟁의 수위를 높여서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내부에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전체로 모아지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조국혁신당 삼보일배 하고 있고 이 상황이 좀 지속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끝으로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 국민들 또 정치권 이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해야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파면 결정을 할까요? 사실 뭐 저희 당에서 삼보일배라든지 만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단식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또 어떻게 또 힘이 돼 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힘이 돼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나온 결과 산물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상황이 좀 오래 지속이 되고 또 윤석열이 탈옥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결론이 부정적으로 난 거 아니냐부터 여러 가지 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8분의 현명한 현인들의 그 상식적인 판단을 그냥 간구하는 그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광장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광장에 나오시면 함께 위로가 되고 함께 힘을 얻고 좀 그렇게 용기를 얻고 많이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광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또 시민단체 대표자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내고 그런 것들이 이 시점에서 많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힘을 모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겼고 그리고 어쨌든 해방, 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독재를 거쳐서 민주화를 이룩한 정말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주국가로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가 윤석열을 만나서 다시 이게 퇴행하고 있는 역사를 살고 있는 현실이 한편으로 서글프기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가 이렇게 허약했나 한심스럽기도 하고 과연 대한민국의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서 국회로 갔던 야권의 정치인들은 무슨 역사를 썼던 건가라는 어떤 답답함도 생기는 게 사실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싸웠던 게 맞는 건가? 이런 성찰적 차원에서 다시는 이 내란 같은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너무 장중하게 했나요?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조국혁신당 그 역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인선, 네네. 쇠빙선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이 맞죠? 이 국면에서 쇠빙선 쇠빙선이 맞죠. 네네네. 쇠빙선 맞죠? 예, 또 저희가 제안했던 그 반헌 특위 향후에 그런 특위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행태들 그런 부분도 짚고 관련한 조치도 해야 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석은 작지만 쇠빙선이니까 저희가 큰 역할을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두 분은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광고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취재 편의점이 준비한 광고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스랩에서 만든 효자손 큐 초록잎 홍합 크림입니다. 집집마다 가정 상비용으로 하나씩 챙겨두면 좋다는 효자손 큐 초록잎 홍합 크림인데요.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 추출물, 구아바잎, 녹차, 장미꽃 추출물, 오디, 서리태 양파 추출물, 그리고 발효 동백 오일과 보리지씨 오일 같은 특허 성분까지 추가된 효과 빠른 릴렉싱 크림입니다. 저도 가끔 어깨 아플 때 바르는데요. 쓱쓱 발라주면 시원한 쿨링감, 살짝 그 파스 향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독하거나 어우 냄새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쑤시거나 결릴 때 파스 붙였다가 떼면 뭐 피부 따끈따끈거리고 그런 파스 화상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진정 및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약한 분들께도 굉장히 좋다,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품 구매하실 때 동봉해드리는 체험용 샘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써보시고 나 이거 안 맞아, 효과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본품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하시면 100%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체험용 샘플을 우리 사장님께서 2배로 챙겨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 꼭 남겨주시고 부담 없이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사요? 구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 창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거 놓쳤다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베니아몰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베니아는요, 어이예요. 바이 아닙니다. 베니아몰을 검색해 주시면 효자손큐 초록잎 홍합 크림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광고 들으셨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 다양한 영상 광고 보시고 잠시 후에 용감한 기자들로 만나겠습니다. 2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